4월 말 어느 날 알림이 왔다. 주문이 들어온 것. 누군가의 선택을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어떻게 포장해서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작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하기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아직 택배 박스와 포장용품조차 없었다. 하지만 택배 박스를 주문하기엔 발송이 너무 늦어짐에 분명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기로 했다. 내용물이 망가지지 않는 기능적인 측면을 만족하면서 말이다. 여담으로 나중엔 썩는 포장 비닐을 사용해보고 싶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진 비닐이라는데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고 한다. 이런 포장 비닐은 혹시라도 나중에 비닐을 써야 할 때가 온다면 꼭 써보고 싶다. 다시 돌아와서 고민을 하다가 집에 있던 종이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학생 때부터 크라프트 종이에 핑크색 출력을 자주 해서 이 종이는 항상 구비되어 있다. 이곳에 로고를 출력해서 나름대로 봉투를 만들기로 했다. 2장의 종이를 어떻게 고정할지 고민하다가 재봉틀을 사용해보면 어떨까 싶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괜찮아서 사용해보기로 한다. 새 면을 재봉틀로 박아주고 한 면은 틈을 내어 리본을 묶어주었다. 만들고 나니 꽤 그럴싸하다. 종이 완충 포장재로 다시 한번 감싸서 남은 실로 묶어주었다. 이번에 포장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종이 뽁뽁이라고도 불리는 이 포장재의 이름은 지암이라고 한다. 아무튼 택배 상자가 없어서 사무용 종이 봉투에 잘 담아 택배로 보내드렸다. 그리고 약 3주 뒤 한 개의 주문이 더 들어왔다. 첫 번째 주문 뒤에 여분의 택배 상자를 주문해놨던 터라 안에 포장만 신경 쓰면 되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서히 틀이 잡혀가는 게 재밌다. 이번엔 택배 박스에 담아 배송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우선 가방 안에서 각을 잡아줄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았다. 예전부터 모아둔 팸플릿들을 대보고 적당한 사이즈를 체크해봤다. 그리고 크라프트 종이를 그 사이즈대로 잘랐다. 저번엔 재봉틀을 사용했지만 이번엔 손으로 마감해보자 싶었다. 예전부터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최선을 다해 예쁘게 꾸며서 주곤 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졌으면 좋겠기 때문이었다. 이번 포장도 그 마음을 담아 진행했다. 손으로 마감을 다 하고 머리를 굴려보다가 집에 있던 트레싱지가 눈에 들어왔다. 이 트레싱지도 학생 때부터 늘 사용하던 건데 건축에서 도면 위에 스케치를 할 때 사용한다. 칼자를 대고 쭉 찢으면 예쁘게 잘라진다.
이 트레싱지를 접어서 가방을 한 번 더 감싸주었다. 스티커도 야무지게 붙여주고 나니 마음에 든다. 택배 상자 안에 종이 완충제를 깔아주고 가방을 넣어 마무리했다. 이와는 별개로 정말 미루고 미루다가 5월을 넘기면 안 되는 작업이 있었다. 문어발처럼 고이 잠들어 있던 나의 가방들이었다. 손잡이만 달면 되는데 그 작업을 계속 미루고 있었다. 저번에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나는 문어발을 못한다고 말했었다. 근데 완성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이 가방들을 보며 이게 문어발이지 뭘까 하는 반성을 했다. 5월에 끝내야 다른 걸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며 시간 날 때마다 손잡이를 달았다. 이렇게 두고만 있었던 7개의 가방에 손잡이를 모두 붙였다. 주말에 하루는 온전하게 쉬려고 하고 하루는 작업하려고 한다. 나는 집에서 수경재배 식물을 키운다. 작년에 손목 염좌 때문에 잠시 쉬던 때가 있었다. 그때 처음 수경재배 식물을 키웠다. 식물이 잘 자라는 여름이 되었기에 식물 친구들을 몇 개 더 들여왔다. 그 중 하나가 천냥금인데 빨간 열매가 예쁘다. 다시 돌아와서 이날의 작업도 가방 마무리 작업이었다. 손잡이를 다 달았으나 마음에 썩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좀 더 더해야 마음에 들 것 같았다. 집에 있는 비즈를 사용해 보기로 한다. 분홍색 비즈를 달아 장식했다. 비즈를 하나하나 달아주어 시간이 꽤 소요되었지만 달고 나니 확실히 포인트가 된다. 그 다음엔 2016년에 타이페이에서 사온 동물 친구들이 떠올랐다. 너무 귀여워서 사왔는데 아직까지 쓸 곳을 못 찾아서 보관만 하고 있던 배지였다. 포인트로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았다. 사슴, 도룡뇽, 곰, 그리고 새를 이리저리 배치해주며 어디에 제일 잘 어울릴지 고민해봤다.
열을 주어 고정해 주었다. 그리고 실을 사용해 자수를 더해 주었다. 옛날에 자수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귀여운 게 좋고 아기자기한 게 좋다 보니 계속 자수에 눈이 간다. 또 도룡뇽에겐 나무를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해줬다. 다 완성하고 보니 도룡뇽이 나무를 올라타는지는 의문이다. 잘 몰라서 그냥 패스하기로 한다. 추운 곳에 사는 사슴을 떠올리며 눈과 눈 쌓인 모습을 실로 표현했다. 검은색과 노란색 꿀벌 조합은 언제나 옳다. 곰을 보니까 되게 역동적인 모습이라 이루어져라 얍 이런 느낌을 자수로 표현해봤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핑크 회색 조합이다. 남은 하나는 새인데 물결을 비즈로 표현해봤다. 물에 떠있고 물결을 바라보는 새의 느낌을 표현해봤다. 완성해놓고 보니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마음에 든다. 마음에 쏙 든다. 니트 편물이라 물건을 담으면 살짝 늘어지는 느낌도 마음에 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 이제 당분간은 이 가방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 가방 이름은 엘리다. 사실 왜 이 이름을 붙였냐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인데 주인공 이름이 엘리자베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 리즈, 베스로 이 시리즈를 엮어 나가고 싶었다. 근데 이 가방에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인지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아졌다. 만들어도 한 1년쯤 지나서야 다시 만들지 않을까? 패턴은 그대로 남아있기에 실만 있으면 어느 때라도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사진을 다 찍고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려는데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느낌대로 가격을 책정하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올려두었던 것은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었다. 판매된 크로셰 니트백은 자투리 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시급을 10,000원으로 잡고 4시간 좀 넘게 걸렸으니 42,000원? 이런 식이다. 그러나 이 엘리 가방은 올 100% 실을 사용했고 실도 한 불가량 들었기에 그리고 또 배지와 비즈도 있었기 때문에 재료값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았다. 챗 GPT의 대답은 이러했다. 우선 들어간 재료비와 시간 비용, 그리고 기타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한다. 이걸 기본 비용이라고 둔다. 그리고 이 기본 비용에 마진을 추가한다. 마진은 보통 30에서 50%를 잡는다고 한다. 그리고 시장조사나 소비자의 심리 등을 고려하여 마진을 붙인 가격을 조정한다.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가격을 산정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 나만의 가격표를 만들었다. 정확하게 재서 가방을 만든 게 아닌 터라 값을 이리저리 조정해서 4에서 6만 원대로 맞춰보았다. 마진을 30%로 고정하고 5만 원대의 값을 책정하려면 만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어야 된다. 아니면 재료비가 적게 들거나. 이제 가격 책정 틀도 정했겠다. 느리지만 하나씩 뭔가를 결정해 나가는 것 같아서 꽤 성취감을 느낀다. 그렇게 7개의 엘리들도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끝냈고 이제야 홀가분함을 느낀다. 문어발 청산한 것 같은 이 상쾌함. 하나를 끝내야 다른 하나를 시작할 수 있기에 항상 진행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방향성은 있기에 느리지만 꾸준하게 나가보고 싶다.